네, 여러분 강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다루는 내용은 독립적인 의지의 힘, 그러니까 좀 강력한 것 같죠. 독립의지의 힘. 그리고 시간 관리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시간을 우리 인생이 어차피 제한된 거라면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야 될까? 그리고 시간 관리 중에서 한 차원인 이상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보고 또 정말 그죠? 우리가 귀중한 시간을 활용할 때 못하면 못한다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거절에 대한 용기를 한번 보고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사전학습인데요. 여러분들 잠시 한번 다음 질문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어떤 질문을 할지 답을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데 당장 하고 있진 않지만 만약 규칙적으로 행한다면은 나의 삶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뭘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안 하고 있지만 만약에 규칙적으로 실천만 한다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다. 뭐를 하면 그렇게 될까? 여러분 각자의 그 상황에 맞게 뭔가 있겠죠.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금방 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 또는 직장 또는 뭐 주부 자기 위치에서 위의 질문을 생각해 볼 때 그죠? 지금 안 하지만 하기만 한다면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를 한 가지만 찾아본다면은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이게 좀 당장 떠오르는 게 있을 테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장에 생각난 게 바뀌어가지고 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겠죠. 한번 좀 찾아보시고요. 네, 독립의지의 힘이 먼저 나오는데요. 개인 관리의 원칙,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개인 비전이었죠, 그죠? 개인이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할까? 개인 비전일 때 우리가 그 목표를 분명하게 확립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 리더십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를 강조했는데 여기서는 그렇다면 목표를 정했고 또 리더십이 있다. 이게 기초가 만들어졌을 때 그다음부터 관리가 중요한데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이제 스케줄이 막 이렇게 생각나죠, 그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눈 뜨면서 생각나는 거, 또 지하철 타고 오면 생각나는 거 많은데 거기서 여러 가지 우왕좌왕하지 말고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 같은데 우리가 자꾸 놓친다는 얘기예요.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해라. 내가 나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 관리라고 하는 거는 삶의 질을 달라지게 하고 두 번째 창조물의 존재까지도 결정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물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부모님의 영향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배워서 새로운 각본을 만드는 게 첫 번째 창조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첫 번째 창조물은 되게 어떤 인생의 목표랑 연관이 되죠. 그죠? 어떤 목표. 그래서 목표를 원칙을 가지고 만들려고 공부를 했는데요. 이렇게 원칙을 가지고 목표를 만들었어도 관리를 잘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관리는 삶의 질과 두 번째 창조물의 존재까지도 또 다른 창조물까지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분석하고 뭘 먼저 해야 될지 순서를 정하고 어떤 방법을 할지 이렇게 그리고 또 시간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자기 지배를 하기 위한 그 주로 왼쪽 뇌 우리가 뭐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뭐 이럴 때 오른쪽 뇌 상상력을 활용하라고 사람의 오른쪽 뇌는 주로 감정이나 어떤 그 상상력하고 관계가 되죠. 그죠? 상상력 같은 거. 또 어떤 직관 같은 거. 약간 비논리적이지만 그런 풍부한 상상력이 오른쪽 뇌인데 이번 시간에 강조하는 거는 오른쪽 뇌 가지고 내 인생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막 상상해보고 이미지를 떠올렸다 하더라도 그 관리는 다시 왼쪽 뇌의 특기가 뭐예요?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거. 이 도움을 또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효과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른쪽 뇌로 꿈꾸고 리드하고 끌고 나가면서 중간중간 왼쪽 뇌로 체크하라,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한류 열풍이 많이 불고 있는데 그 한류 열풍에 대해서 유명한 학자가 진단하시기를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홍익인간을 비롯해서 그 건국 이념도 훌륭하지만 아주 그죠? 박애 정신이 가득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풍부하고 좀 감정적이긴 하죠. 그죠? 약간 오른쪽 뇌를 많이 쓰는 흥분을 잘하는 한국 사람들 막 빨리빨리를 강조하죠. 그래서 이런 민족이지만 교육을 또 외국에서 들어온 좌뇌 논리적인 걸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근데 특히 미국 같은 문화는 굉장히 좌뇌 중심이에요. 완전히 뭐 성공하는 법칙 같은 것도 빠듯하게 이렇게 막 원리를 강조하는. 근데 우리는 감정과 이성과 감정이 조화롭기 때문에 우리 한류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 중에 하나로서 그 장류, 발효식품이 굉장히 그 몸에 좋다는 거는 세계 과학자들이 이제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된장이나 김치 같은 걸 보면은 집집마다 맛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좌뇌를 생각하면은 뭐 된장을 제가 담아보니까 매주 얼마에 소금을 얼마 넣고 물을 넣고 양이 똑같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레시피가 있어도 그 담는 그 아주머니들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뭐 집안 분위기라든지 운해가 작용한다는 거죠. 두 개가 어우러져서 나온 것이 우리나라의 독특한 발효식품이라서 집집마다 맛이 다르고 심지어는 집안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장맛이 변한다는 맛도 외국인들이 아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문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교육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사람은 뭐예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그죠? 나는 열심히 행동했어가 아니고 그거 당연한 거고 어떤 결과가 왔는지 소득이 있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예 목표를 원칙에 맞게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양심적으로 세워야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이니까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오른쪽 뇌로 꿈을 상상하면서 리드하고 왼쪽 뇌로 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 관건이 이제 독립의지인데요. 인간이 자기를 분석하는 자아의식이 있고 상상을 하고 양심이 있는 거. 이거는 천부적으로 타고났는데 거기에 독립의지가 또 추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자기를 관리하게 해준다. 독립의지는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여기에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거에 맞게 행동하는 능력을 한꺼번에 다 합해서 독립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의지는 결정만 하는 게 아니고 선택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까지 하는 사람을 독립의지가 있다고 한다. 다른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독립의지가 있는 거죠. 이런 천부 능력을 우리가 이제 주도적으로 내가 필요할 때 갖다 쓰고 실천하는 능력을 좀 눈여겨보자는 겁니다. 독립의지는 놀라운 그 특성이 있는데 그 헬렌 켈러라고 앞을 못 보는 그죠 어린 시절을 겪으면서 대단히 그 많은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죠. 물론 헬렌 켈러 옆에는 그죠 이 설리반인가요? 굉장히 평생에 걸쳐 서포트해준 대단한 선생님도 계시지만 본인이 그 기적을 갖고 온 건 본인이 노력한 거죠. 우리가 하겠다고 마음먹는 선택하고 또 물론 헬렌 켈러를 비롯한 모든 맹인들이 못 보는 대신에 다른 감각, 눈을 못 보니까 촉각이 예민하다든지 뭐 이렇게 그죠 청각이 예민하다든지 이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그거를 내가 하겠다고 실천하니까 또 다른 능력을 발견하게 된 거겠죠. 그러니까 맹인들은 그만큼 시력을 잃어버린 대신에 다른 능력이 있지만 잠재된 걸 모를 수가 있죠. 노력 안 하면은 노력하면 그걸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 독립의지를 효과적으로 자기 관리했을 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특별한 사람에게 극적으로 또는 한번 보라고 가시적으로 이렇게 과시하는 게 아니고 성공을 혼자 힘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성공을 혼자 힘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인생에 한 번 정도 사용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서 일상에 적용하면은 큰 힘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가 뭐 극적으로 정말 헬렌 켈러처럼 눈이 안 보이거나 뭐 여러분들 중에도 맹인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어떤 장애를 지닌 사람이 있는 경우도 더더욱 발견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이 그냥 그런 장애가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장애라는 것도 정의하기 나름이죠. 그죠? 뭐 시각, 청각 다 완벽하게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뭐 마음의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지나친 열등감 뭐 그렇게 책임지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 이게 건강한 마음이지 어물쩍 선택하고 책임 안 지고 열등감 생기고 죄책감 생기는 건 뭐예요? 그것도 일종의 마음의 장애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 독립된 의지로 이제부터는 한번 그 일상에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오게 한번 써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을 무척 강조하는 거죠. 뭐 일주일 뒤부터 할게 계획만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의 의지를 얼마나 개발했는지 알아보려면은 여러분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보면 된다는 겁니다. 작심 3일.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마음 먹었지만 3일을 못 간다. 말과 행동이 안 맞죠. 그죠? 뭐 이런 거.
근데 성실하다는 거는 본질적으로 자기가 자기에게 자기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오자가 성실하다는 거는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는 가치라는 겁니다. 뭐 성적표에 성실한 거, 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보는 것보다 내가 봤을 때 정말 내가 나한테 가치를 부여하는 척도가 되는 거죠. 내가 나랑 약속하고 지키는 언행일치. 그게 바로 그죠? 성실한 거고 또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존중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남한테 대접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먼저 성실한 걸 갖추지 않으면은 내가 한 걸 말로 한 걸 지키지 않고 하면은 이 성품이라는 면에서 기초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이 주도적인 자기 발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강의를 하기 위해서 좋은 책을 많이 찾아봤는데 우리가 정말 사는데 중요한 것은 이미 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던 것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요새는 뷔페 식당 가는 게 아주 특별한 일은 아니죠, 그렇죠? 어쩌다가 접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굉장히 뭐 마트만 가도 다양한 식품이 많은데 정말 꼭 필요한 먹을거리는 많지가 않죠, 그죠? 저 입에는 껄끄럽지만 현미쌀 같은 경우, 그죠? 쌀 눈이 붙어 있기 때문에 현미만 먹어도 뭐 50가지 영양분이 들어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식생활에 그렇게 현혹돼 가지고 우왕좌왕할 거 없는데 병에 걸리고 나서야 이제 식생활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성실한 것도 마치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넘어가기 쉽지만 기본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내가 나랑 약속하고 말로 한 걸 지키는 거다. 그래야지만 내가 나를 존중하니까 내가 한 걸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은 말이 없죠. 일단 안정이 돼 있죠, 그죠? 앞에서는 안정이 돼 있고 자기가 지침을 가진 거를 실천하니까 좀 나보다 못한 사람이 뭐 물어보면은 지혜롭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거기서 또 어떤 능력이 나오고 앞에서 삶의 4가지 요소를 말했죠, 그죠? 이러면서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묵묵하게 자기 발전을 위해서 애쓰지 남하고 뭐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거 두리번거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알리는 그런 이제 봉사단체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이제 봉사 일을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이제 구성원끼리 좀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모로.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알리는 우리나라 알리는 그런 홍보 활동을 했는데 남 앞에 서다 보면은 내가 잘났다는 마음도 나오고 그러니까 구성원들끼리 이제 더 돋보이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데 특히 이제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그게 많죠. 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이 되고 자기를 남을 탓할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데 이제 저희 단체에서 막 그런 걸 보고 어떤 분이 한번 봉사활동을 갔다 와서 마음에 찌꺼기가 남아가지고 막 이제 같은 구성원에 대해서 원망하는 얘기를 하니까 또 다른 분이 이제 지혜가 있는 분이 얘기하시는 게 자기 소망이 없냐고. 그러니까 되게 뭐 종교기관에 가거나 봉사단체에 가거나 선행을 하는 분들이 자기 마음에 소망이 있어요.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 거기서 거기라 이렇게 그죠? 이렇게 봉사활동에서 집안이 편안해지기를 뭔가 소원을 빌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 없이 하면 최고 100점이겠지만 되게 사람들 마음은 그런 게 있고 또 하늘도 그런 봉사하는 사람을 많이 이뻐하신다고 그러죠. 근데 하도 이제 봉사활동 갔다 와서 뒷말이 많으니까 어떤 노인분이 당신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고 하니까 소망이 있다면은 내 소망이 간절하다면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 감사하고 열심히 봉사활동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뭐 옆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말할 시간이 있느냐 깜짝 놀래갖고 정신 차렸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 보면은 자기 소망도 별로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내게 분명하다면은 내 목적지 가느라고 우리가 운전하면서 한눈 팔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이것처럼 자기 소망이 분명하다면은 더 우리가 고개를 숙이게 되죠. 내가 잘났다고 할 게 없는 게 좀 내가 정말 순수하게 봉사했다고 생각을 해도 뒤돌아보면은 그 안에 감쪽같이 하늘이 좀 내 소망을 좀 들어줬으면 이렇게 그런 게 들어있는 게 우리 인간의 보통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교회에 가서 헌금을 내고 이런 것들이 뭐 절에 가서 시주하고 하는 게 결국은 뭐 나 잘 되라고 하는 거라면 나 유치해서 안 하겠다. 근데 저는 그걸 유치하다가 아예 안 하는 사람보다는 유치한 소망이지만 가지고 100원이라도 내는 사람은 하늘이 벌써 알아요. 우리들은 그릇이 어떻다는 걸. 그래서 그런 100원을 가지고
좋은데 쓰게 되면 뭐 선행을 하는 거죠. 100원 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뭐 한 끼도 해결하니까. 유치하다고 안 하는 사람은 조금 제가 볼 때 좀 자세가 건방진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내 그릇이 어떤지를 알아야지,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꿈은 되게 커요. 아, 봉사하려면 화끈하게 내가 나중에 인생 말년에 거금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거보다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100원이라도, 그죠? 자기 부끄러운 걸 항상 반성하면서, 그렇지만 이 100원만큼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한테 써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늘이 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좀, 그죠? 이뻐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자꾸 어떤 단체에서 시비거리가 생길 때, 그죠? 아침에 눈 뜨면 해가 비치지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다 우리가 세금도 안 내고 감사할 거리인데, 뭐 내가 어디 가서 봉사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너무 이렇게 생색을 내거나 갈등을 갖고 있다면 어때요? 봉사활동에서 선행하고 이제 다 까먹는 거죠. 뭐 선행한 만큼 뒤돌아서서 이제 그걸 다 까먹느라고 이제 그걸 악행을 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독립의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효과적으로 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귀신같이 빠져나가서 자꾸 나쁜 습관으로 편한 대로 가기 때문에 이 소중한 걸 먼저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소중한 걸 먼저 하니까 여러분들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 그러면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지. 야, 돈 있으니까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고 이렇게, 또는 자식을 금쪽같이 키워야지 이렇게 가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부터 원칙을 강조했죠. 그죠? 그래서 소중한 것보다 원칙을 먼저 공부하니까 바로 그겁니다. 마음이 거기로 가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 내 인생을 끌고 나가는 게 리더십이라면은 소중한 게 뭔지를 결정할 때 리더십을 가지고 결정하는데, 그죠? 리더십 뭐예요? 원칙을 가지고 결정하는데 또 이 관리를, 그죠? 잘해야 된다는 거죠. 관리란 이것을 항상 맨 먼저 행하는 것이다. 내가 정한 목표를 맨 먼저, 소중한 걸 맨 먼저 하는 걸 관리 습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리더십은 잘 정했어도 그거를 항상 맨 먼저 하도록 관리하지 않으면은, 그죠? 어떻게 되겠어요? 꿈이 뒤죽박죽 되겠죠. 이룰 때, 그죠? 그래서 그거를 자꾸만 버릇들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어로 디서플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왜 스승님 밑에 가서 배우는 걸, 기초부터 배우는 걸 문화생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게 바로 디서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스승님 버릇을 보고 배우고 이런 거 하나하나 기초부터 배우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뭐 철학을 추종한다. 기초부터 알고 배운다. 또 원칙을 추종한다. 또 일련의 가치관을 따른다.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나를 버릇들이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결국 내 스스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나를 버릇들일까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내가 독립적으로 이제는, 앞에 것부터 봐야죠. 내 인생의 각본을, 새롭게 각본을 쓰고, 그죠? 각본을 쓰고, 이제 관리를 해나가자는 거. 그래서 중요한 가치관과, 그 원천, 가치관이 원칙적으로 어디서 나왔는지, 원칙 중심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의지를 가지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게 성실성을 갖추고, 이러한 자질을 바탕으로 살다 보면 화가 나는 감정, 막 열등감, 또 충동, 기분까지도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각본을 짜고, 그죠? 내가 모든 걸 A학점은 아니지만 이번에 6과목 18학점 신청하면서 적어도 3개는 A학점 받고 싶었다. 이렇게 독립의지로 하신 분이 이제 학기말고사 다가왔는데, 이제 어떤 불안이 왔을 때, 그죠? 노래방에 가서 며칠 오고, 감정 같은 거, 기분 같은 거 통제 못하면 어때요? 그죠? 이게 버릇들이기를, 꼭 시험을 앞두고 버릇들이기를 뭐 과음을 하거나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도망가는 버릇을 들이면은 안 되죠. 우리가 알코올 중독은 적은데 주변에 보면은 알코올 의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성격검사 공부했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7번 유형들. 굉장히 열정적인 건 좋은데, 이게 보면은 이 열정이 뭔가 책임을 피할 때 나오지 않을까. 7번들이 모두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혹시 그럴까 참고하시라는 얘기겠죠. 또 가슴형에 들어가는 분들 마찬가지로 공부할 시간에 그냥 핸드폰이나 문자 붙들고, 얘 지금 공부하기 힘들지 않니? 막 문자 쓰고 있다든지, 남의 마음까지 막 물들이고 그러시면 안 되겠죠. 내 버릇은 내가 어떻게 드릴 건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의지 중에서 내가 알아서 하되 소중한 걸 먼저 해라.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도, 성공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기 싫은 게 왜 없겠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제 시간에 일어나는 거, 이런 거. 근데 그거를 싫지만 기꺼이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 얼핏 생각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침잠이 원래 없나 봐 막 이렇게. 제가 보니까 정말 뛰어난 사람들은 새벽 4시에 기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는 거의 올빼미 체질이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밤늦게 하는 거는 제가 30살 중반까지만 해도 새벽까지 몇 시까지 하는 거 정말 흔들림 없이 했거든요. 아침에 자고. 근데 지금은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는 그것도 부작용이 심하고. 어쨌든 벌써 새벽에 이렇게 해가 뜨기 전에 이때부터 우주가 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벌써 이때부터 우주가 해를 뜨려고 준비할 때부터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은 하늘도 도와주기 때문에 청명해지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그런 잠꾸러기인데도 어쩌다 이제 수련회 같은 거 가가지고 정말 일찍 일어나 보면은 몸은 괴로운데도 이 정신이 상쾌한,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정신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걸 일상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꼭 종교 수행자들은 이제 그 규율에 의해서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4시에 일어날 것까지는 없어도 좀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기 싫은 일이 있지만 그거를 기꺼이 하는 거. 이게 바로 독립의지죠. 해야겠다고. 이러려면 뭐예요? 그 목표 자체가 원칙에서 나온 목표. 이게 원래가 목표를 잘 만들었으니까 몸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정신이 그걸 깨워서. 근데 그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내가 학교 다니고 이렇게 사이버 대학 다니고 하려고 보니까 적으면 못하고 산다. 근데 어디 그죠? 그런 다단계 판매 같은 데 갔다 왔더니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이제는 사이버 대학도 좋지만 아침에 신문 배달해서 돈을 좀 모아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일찍 일어나기를 하면 제가 볼 때 실패할 확률이 많죠. 원칙 자체가 그런 다단계 부수입을 위해서 일찍 일어난다는 건 벌써 하기 싫을 때 아마 아침잠을 그냥 자고 말 것입니다. 근데 원칙이 분명한 사람들은 내가 정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나머지 인생에서 직장 가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봉사활동일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정말 하늘이 목표가 보면 도와주죠.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어떤 힘을 주기 때문에 그들도 일어나기 싫지만 기꺼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해야 하는 일을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필요해서 당장 목돈이 필요해서 아침 일찍 아르바이트 이런 걸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일도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부지런하다는 얘기죠. 단기적인 목돈 마련 이런 것보다는, 또 누가 하니까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그들은 싫어하는 일을 수행하려면은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필요하다. 그렇죠. 누구나 성공으로 가는 길은 그 가시밭이죠. 사실은 일단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 많이 가 있어요. 잠을 많이 자고 좀 돈을 많이 모으고, 그죠? 또 맛있는 거 먹고, 또 그런 어떤 성적인 욕망, 남녀의 그런 성적인 거, 그리고 내가 좀 남들보다 잘났으면 이런 거에 마음이 많이 가 있는데,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차단하게 하는 일들은 싫죠. 근데 진정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뭔가 원칙에 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정말 명예를 위해서 악착같이 겉모술수록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은 남들이 싫어하는 것도 해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이거랑은 또 구별하셔야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정말 하늘이 봐도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남이 싫어하는 봉사활동 같은 것도 목적이 분명하니까 한다, 이런 거. 앞뒤 안 가리고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하고 구별을 하셔야죠. 그리고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는 거. 그러려면 가치관, 나침판이 있어야죠. 방향 감각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소중한 일을 정말 열렬히 찬성하고, 그러니까 소중한 일을 하려니까 다른 것들은 거절을 해야죠. 그죠?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독립적인 의지라는 거죠. 근데 독립적인 의지라는 말도 참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 되는 게, 내 것만 챙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악착같이 인간관계까지 차단하고 친구도 절대 안 만나고 공부만 한다. 이런 거는 독립의지, 건강한 독립의지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강한 의지는 내가 창조한 인생 목표, 내가 다시 만드는 그 첫 번째 창조물을 성실하게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행동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그냥 이론에 불과한 것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시간 관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시간 관리 분야에서 가장 훌륭한 거, 그죠? 가장 훌륭한 생각은 우선순위, 정말 중요한 것부터 계획하고, 계획했으면 실천하라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우리 보통 이런 거 대충은 하고 있죠. 그죠? 중요한 거, 특히 기말고사가 다가올수록 이번에 A학점 맞기 확률이 높은 거. 6과목 신청하고 학기 말이 다가오는데
아, 내가 들어보니까 뭐 어떤 과목이 좋아서 그거부터 공부한다. 이거는 벌써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그보다는 A학점 맞을 확률이 높은 것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작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하고 실행하고, 또 자기관리는 인간이 노력해온 많은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자기관리라는 것도 인간이 세상이 진보되는 만큼 많이 진화됐다는 겁니다. 역사상 중요한 혁명이 많았는데, 특히 엘빈 토플러가 이제 뭐 제3의 물결 이런 책도 썼는데요. 그래서 물결이라고 또 다른 혁명이 불어올 때는 그죠? 점점 그 단계별로 중요하고 새로운 차원들이 점점 이제 물결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처음에 농업혁명, 일단은 사람이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원시인들이 그냥 뭐 짐승 잡아먹고 채식만 할 때, 그게 이제 산업혁명으로 냉장고를 만들고 보관하게 되니까 내가 냉장고 사갖고 더 음식을 많이 들여놓으려면 또 돈을 벌어야 되고, 이제는 그건 당연하고 정보혁명, IT 분야 이렇게. 그래서 세상의 혁명도 이렇게 점점 새로운 걸로 물결 치듯이 단계별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시간 관리하는 것도 옛날부터 점점 발전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원시적인 시간 관리는 어땠냐면 제1세대 시간 관리인데, 그러니까 메모지에 기록하고 목록표를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메모지에다가 뭐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요구되는 일들을 메모지에다 표시해서 뭐 이런 걸 해야지 인식하고, 그런 게 제1세대 가장 수준이 낮은 시간 관리고, 조금 더 나간 2세대 시간 관리는 이제 달력에 약속해 놓는 거. 이거는 제1세대는 당장 약간 현재 중심의 그 시간 관리라면은, 이제 제2세대는 약간 뭐예요? 미래를 스케줄로 달력은 적어도 한 달 기준이죠. 이렇게 써놓는 거. 그게 좀 2세대 앞일을 계획하는 시간 관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점점 발전돼서 제3세대 시간 관리가 있죠. 이거는 우리가 가장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시간 관리라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우선순위, 뭐를 먼저 해야 되나, 가치를 참작해서 어떻게 해야 이익이 되는지 비교해서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 여러분들이 사이버 대학을 나와서 그러려면 단기별로 어떻게 목표를 세워서 내 가치관과 일치되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서 매일 계획을 세워서 최대 이익을 가져오도록. 직장 다니면서 사이버 대학 다니려니까 학점은 한 B학점으로 유지하고 그동안에 난 승진도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그동안 승진할 가능성은 없으니까 차라리 학점을 A학점 바뀌어보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굉장히 우수한 능력이에요. 제3시간 관리만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대한 공헌을, 많은 발전을 한 시간 관리인데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내 인생을 계획해서 시간 관리하는 것도 결국은 이렇게 빠듯하게 시간을 통제하니까 역효과가 가끔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니까 뭐가 우선순위인지 알겠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뭐가 우선순위인지 알겠고, 사이버 대학에 왔으니까 이제 공부랑 직장을 병행해야 되겠고, 뭐가 이익이 되는지, 뭐 어떻게 계획을 매달 세워야 될지, 중대한 공헌을 했는데 역효과로서 너무 그 효율성은 있어요. 그런데 인간관계를 비롯해서 인간의 기본 욕구, 조금 난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 이게 너무 그냥 내 숨통을 쥐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다시 앞에 원시적으로 돌아가서 그냥 뭐 졸업도 벌었으니까 그냥 오늘 할 일이 뭔가 그냥 메모지에 대충 적어놓고,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메모지 어디다 적었는지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원시적으로 시간 관리가 후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건 바로 제4세대의 시간 관리, 그죠? 더 나아간 겁니다.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사실 시간 관리란 말 자체가 진정한 의미에서 보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니까. 자신을 관리 못하는 사람이 시간을 관리해서, 그죠? 자신을 관리하는 거를 대충 하는 사람이 사이버에 들어와서 시간이 부족하니까 시간을 관리해서, 그것도 좀 우수한 제3시간, 우선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뭐예요? 한계점에 달아서 안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지만 지치게 되고, 내가 진짜 이거 사이버 대학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열정은 사라지고 막 지쳤다. 그렇게 학교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거나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우리가 결국 뭐예요? 시간 관리를 잘못했다기보다 자기를 먼저 관리하는 거. 이거는 뭐예요? 또 앞으로 돌아가서 내 인생에 나는 정말 내가 죽었을 때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목표대로 살았는가. 그런 내 인생의 그런 최종 목표를 원칙에 맞게 세우고 거기에 맞게 살다 보니까 사이버 대학을 들어오는 게 필요했는지 이런 게 이게 돼 있는 사람만이 그 시간 관리를 제3세대 여기에 맞게 했을 때 지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4세대 시간 관리라고 하는 것은 제3 시간 관리를 쓰기는 쓰되 너무 시간에만 빠듯하게 해서 막 쫓기지 말고 자신을 관리하는 걸 추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만족하고 그렇게 살려면은 뭘 기대했는지 사이버 대학에 들어와서 시간이 부족하지만 뭘 내가 기대하고 있는지 또는 뭐를 실현할 것인지. 근데 내가 기대하는 것은 그죠? 내가 뭔가 만족한다는 것은 영향력의 원.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실행할 수 있는 거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이버 대학에 들어올 때 관심사가 정말 많았겠죠. 관심사가 너무나 많았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거 영향력의 원. 여기서 이제 상충이 돼가지고 여기에만 관심을 두면 시간을 뺏긴다 그랬죠. 그죠? 할 수 있는 거에 많은 그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4세대 시간 관리는 바로 그 대상, 내가 사이버 대학이나 직장, 또 시간, 여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조금 더 그 넓은 시야, 인간관계와 그 결과의 달성, 내 인생의 최종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그래서 당장 사이버 대학에 들어서 학위가 더 생기고 뭘 생산할 건지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지치게 되니까 내가 사이버 대학을 나와서 얻고 싶어하는 생산 능력이 많은 사람은 얼마든지 생산할 수가 있죠. 근데 생산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지쳐가지고 나중에 의욕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이거를 균형을 맞추고 유지하자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관리한다는 건 결국 나를 관리해야 된다는 거. 그럼 결국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서 내 인생의 목표가 뭐였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사이버 대학에 들어오게 됐는지 또는 그죠? 내가 사이버 대학이 아니라면은 내가 자식에만 집중을 했는데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자식만을 위해서 살려고 했는지 하다 보니까 자식에게만 끌려갔는지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이 나를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 그래서 목표를 원칙에 입각하게 세웠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보자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간 관리를 한번 매트릭스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위기와 급박한 문제.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간 관리가 중요하지만, 그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 또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또는 마감 시간이 분명한 프로젝트가 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중요하면서도 긴급한 게 바로 제1 상한. 이거 이제 그 그림을 그릴 때 1상한, 2상한, 3상한, 4상한이라고 했을 때 제1에 속하는 게 바로 당장 해결해야 되는 거. 눈 뜨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반응을 하죠. 그죠? 거기부터 집중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 내 인생을 긴박하고 중요한 거에만 시간을 쓰면은 스트레스 받고 피곤해져서 당장의 위기는 관리할지 몰라도 문제는 수습해 갔는데 지치게 되고 장기적인 그런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당장 급박한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돈을 써도 당장에 어떤 빚을 써가지고 그거 갚느라고 한다든지 물론 갚아야 되겠죠, 그죠? 이런 거. 또는 프로젝트가 마감이 다가오면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너무 여기에만 끌려다니면은 결국 우리 인생이 지쳐가지고 당장의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고 만다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1번하고 좀 비교해 보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활동하냐면은 예방. 당장은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거. 예방은 그런 거죠. 보험, 건강보험 같은 게 그런 거. 당장은 건강하지만, 그죠? 당장은 건강해서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게 바로 그런, 꼭 필요한 보험 같은 거. 예방. 또는 생산 능력 활동. 어떤 일을 꾸준히 하는 거. 그리고 인간관계. 인간관계 당장 안 한다고 해서, 긴급한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단절됐을 때 내가 외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또 새로운 기회를 지금 그냥 월급이 나온다고 그래서 당장 급하지 않다고 그래서 자기 발굴 안 한 거에 나중에 중요한 걸 놓치게 되겠죠. 또는 중장기 계획.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라. 틈틈이 쉬는 거, 적당한 휴식 같은 거. 당장은 쉬지 않아도 되지만 나중에 오래되면 스트레스를 과로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속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긴급. 아주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잠깐 동안에 급한 질문, 누가 급하게 물어봤다. 대답해야죠. 그죠? 전화가 때르릉 울린다. 중요하지 않지만 당장 받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뭐 우편물이나 무슨 어떤 그런 계산서, 결제해야 될 거. 또는 1시간 뒤에 있을 회의라든지 눈앞에 급박한 것들. 또는 어떤 인기 있는 나의 호기심을 끄는 활동.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지만 급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근데 너무 또 여기에만 신경을 써도 단기 성과로 위기를 관리하고, 그죠? 이렇게만 사는 사람은 좀 남들이 볼 때 경박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또는, 피해의식과 자제력 부족. 피해의식은 그런 말이에요. 당장 눈앞의 것만 잠깐, 예를 들어서 급한 문제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피해의식. 그때 하필이면 네가 도와달라 그래서 돈을 꿔줬다든지 시간을 줬다든지 이렇게. 그리고 자제력이 부족하고 피상적이거나 단절된 인간관계. 그래서 너무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급하면서 중요한 일은 하기는 해야 되지만 이런 일이 너무 많으면 어때요? 스트레스 받고 몸이 지친다.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도 너무 거기만 매달렸을 때 피상적인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그 피해의식이 생긴다. 그 다음에 4번은 어떤 거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여기에는 시간을 제대로 쓰면 안 되겠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 뭐예요? 그냥 바쁘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은 남이 가자고 하니까 우왕좌왕 돌아다녔다든지 하찮은 일. 또는 그냥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우편물. 우편물에 보면은 홍보물 같은 거 오잖아요.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데 공부할 시간에 그거 보다가 또 인터넷 검색하면서 그냥 이거저거 열어본다든지 또는 일부 전화. 그러니까 그 전화 뭐예요? 걸려오는 것도 중요하지 않으면 빨리빨리 끊어야 되고 내가 또 일부러 필요하지 않은 거 하지도 말아야 되고 시간 낭비거리 이런 거. 그냥 물건 슈퍼에 사러 갔다 왔는데 물건만 사오면 될 거를 지나가다가 동네 아줌마 만나서 그죠? 들어가 차 한잔 마신다는 게 수다를 떨고 남의 흉만 보고 왔다든지 이렇게 또는 이거저거 그냥 바람 쐬는 그 즐거운 활동 이런 거에만 마음을 뺏기면은 뭐예요? 완전히 무책임하고 직장에서는 파면당할 거고 의식주를 나중에 의존할 만큼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 4번의 시간을 많이 뺏기는 사람은 적을 것 같아요. 사이버 대학 다니면서 일하려면은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이런 일은 적게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있을 겁니다. 잘 보시고 이걸 줄여나가야 되겠죠. 그죠? 이걸 자꾸 줄여나가야 되고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바로 2번을 늘려가자는 거예요. 당장은 급하지 않고 하지만 당장은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거. 예방하는 거. 그러니까 건강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죠? 미리 준비하고 생산 능력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 이럴 때 비전을 갖고 멀리 내다보고 균형 가지고 자기를 자제하고 그런 사람들은 위기가 없다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그 1번이나 3번에 해당하는 그런 자잘구레한 위기가 점점 극소수 줄어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리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건 아마 강의 시간에만 듣기에는 좀 이해가 부족하고 요 하나하나를 잘 보세요. 그러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시간을 4가지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쪼개서 봤죠. 그죠? 봤는데, 어떤 활동을 결정할 때 여러분들은, 여기서 우리가 그 앞에 그림은 뭐죠? 긴급성과 중요한 거 가지고 했죠. 그죠? 급한 일이냐, 중요하냐. 때르릉 전화 올리는 거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이런 거 식으로. 예방하는 거는 당장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간을 얼마나 긴급하냐, 얼마나 중요하냐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했는데요. 특히 일상안에 속하는 긴급한 일들은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보이죠. 코앞에서 압박감을 주고 빨리 행동하라고 우리를 졸라대니까. 이것 중에는 즐거운 것도 있고 재미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너무 눈앞에 닥친, 코앞에 닥친 그런 긴급한 일들 당장은 중요하게 보이지만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거기에 시간을 뺏겼다. 이런 것들은 결국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것. 이런 시간을 자꾸 줄여나가라는 겁니다. 당장의 위기를 방치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 할 것만 하는 거. 그리고 자꾸 2번째 예방하는 걸 늘려나갈수록 위기가 줄어든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지금 닥친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는 결과와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 가치관, 우선순위가 높은 그 목표, 그죠? 여기에 목표를 두고 있을 때, 내가 시간을 쓸 때 얼마나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쓸 것인지를, 그죠? 여기에 시간을 썼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급한 일에는 즉각 반응하지만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이런 게 바로 이제 건강검진 같은 거죠. 그죠? 건강검진 같은 거. 당장 내가 암에 걸렸겠어, 설마? 급하지 않지만 중요하죠. 그죠? 이런 거. 그런 거는 조금 더 내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주도성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결국 보통 사람들처럼 급한 일에도 반응하지만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도 자발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일을 성취하려면 우리가 기회포착을 잘해야 되는데 인생의 목표가 애매하다면은 급한 일 처리하느라고 거기다 시간을 써가지고 기회포착을 못한다는 겁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는 별로 급하게 안 보이니까 중요하게 안 보여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사이버 대학을 신청하신 분들은 그럴 경우 있어요. 당장 뭐 학위가 도움을 주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만큼 자발성 가지고 실천하게 나에게 어떤 힘을 주겠죠. 그래서 일상화는 뭐죠? 위기 혹은 문제. 그래서 이런 게 누구에게나 있는데 성공하든 실패하든 누구에게나 있는데 여기에만 너무 시간을 들이면은 위기 관리자, 문제 해결사, 시간을 뺏기고 피곤해진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해결해야 될 거에 치여가지고 거대한 파도와 같이 우리를 지배하고 파괴시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들,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눈 뜨면은 바로 여기에 시간을 뺏긴다는 겁니다. 당장 갚아야 될 빚, 어제 안 한 과제물, 어제 준비해놓지 않은 우리 아이들의 뭐 밑반찬 이런 거, 뭐 주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니까 파도처럼 휩쓸려서 여유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삶에 대한 의미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다음 두 번째, 바로 요거를 우리가 이제 키워나가라는 겁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1번도 1번이지만 3상한과 4상한 이렇게 좀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는데 급한 거, 이런 거, 여기에 대한 시간을 자꾸 줄여나간다는 겁니다.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상한에 속하는 걸 늘려나가는데, 이상한은 뭐냐면은 효과적인 자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마치 심장부가 바로 이상한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뭐예요? 당장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들, 인간관계.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경조사 같은 거 챙기는 게 바로 이상한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내가 당장 누구 결혼식에 안 간다고, 그죠? 뭐 장례식에 안 간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중요하죠. 내가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가 있고, 또 자기 사명서 이런 거 뭐 내가 만들어야 돼, 이런 거. 그렇지만 당장 자기 사명서 안 만들었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내 인생에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또 하루에 30분 운동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급하지 않으니까 안 했다. 장기적으로 건강에 어떤 적신호가 오죠, 그죠? 이런 거. 예방적으로 자동차를 정비한다든지 사전 준비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효과적인 자기관리의 심장에 들어있다. 당장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거.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일수록 뭐예요? 그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여유가 없으니까 당장 메꾸느라고 정신이 없죠. 근데 우리가 당장 갚아야 될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알고 있으나 급하지 않다고 밀어준 게 뭔지, 그죠? 당면 문제가 아니라 미래 기회 위주.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거 위주로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야지만 점점 기회가 증가하고 문제는 줄어들고 예방적인 사고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강의 듣다 보면 조금 이렇게 주눅 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물려받은 것도 없고 여러 가지로 뭐 지금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그죠? 당장 발등에 떨어진 거 해결해야 되고, 거기다 뭐 부모님 뒷바라지까지 해야 된다. 당면한 게 많지만 그래도 그죠? 그거는 그것대로 해나가면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기회가 늘어나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문제는 점점 줄어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하는 것들은 효과적인 능률과 나의 자질을 향상시켜줘서 거기에 초점 맞춰가지고 생산과 생산 능력을 균형을 유지하는 거. 그래야지만 생산도 높아지고 앞으로도 생산하는 능력이 그죠? 효과성이 커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봐야죠, 그죠? 내가 현실이 어렵다고 당면한 거에만 끌려다니면은 여러분들 게시판에 많이 올라와요. 내가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지쳤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대로 해나가면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나가면은, 그죠? 내가 생산은 생산대로 하고 그 능력도 최대한 효과적으로 키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삼상 안에 들어가는 게 있었죠, 그죠? 뭐죠? 그것들은 일상 안에 들어가는 건 뭐였어요? 당장 급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말고사는 다가오지만 급하게 해결할 게 있어가지고 공부를 잘 못했다. 그래서 마치 일상 안에 속하는 것 같지만 잘 보면은 삼상 안에 속하는, 급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기말 시험보단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런 거. 1번은 뭐예요? 중요하면서 급한 거. 삼상하는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죠? 앞에 표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페이지가 넘어와가지고 조금 그죠?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내가 만드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주로 삼상 안에 속하는 거.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건 뭐예요? 남들이 정해놓은 거 뭐 이렇게. 누구 때문에 시간을 뺏겨서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말 기말고사가 다가왔다면 뭐예요? 기말고사가 급하면은 중요하지 않은 건 자꾸 제껴놔야 되는데 연습이 안 된 사람 뭐예요? 기말고사는 다가왔는데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니까 남의 일 도와주느라고 내 학점만 오히려 안 좋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남이 설정한 우선순위, 당장에 인정받고 싶어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거절을 못해서 용기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끌려다닌 건 아닌지 보라는 거죠. 특히 사상하는 여러분들 중에서 거의 없다고 그랬죠. 그죠? 근본적으로 남의 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정답은 이상한에 속하는 일, 당장은 아니지만 중요한 일을 찾아내야 됩니다. 주도적으로 하면 효과성이 커지고 골치 아픈 1번이나 3번에 있던 것들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벌써 중요한 걸 미리 찾아내서 노력하니까 위기로 번질 상황을 사전에 생각해서 근원, 원인부터 해결하니까 예방활동을 하니까 당장 이상한에 초점을 두는 사람도 당장 눈 뜨면 해결할 일이 있죠. 일상한, 상상한이 있지만 그걸 줄여나간다는 겁니다. 이거를 시간관리용어로 파레토 원칙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80%의 결과는 20% 활동에서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는 어떤 활동을 했느냐. 여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많은 것들이. 그렇죠? 80%의 결과는 벌써 20% 활동. 실제로 어디에 목표를 두고 활동했는지를 눈여겨 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한을 위해서, 아직은 좀 낯선 말이죠. 저도 낯설은데 여러분들 오죽하겠어요. 이상한은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직 긴급하게 닥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요할 거.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한 거. 그래서 이런 데다가 우리가 투자하려면은, 그러니까 좀 뭐예요? 예방을 하려면은 시간이 부족한 건 누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3과 4상한의 시간을 줄여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일상한도 긴급하고 중요한 거예요. 당장 어떤 뭐 프로젝트를 마감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 그죠? 그렇지만 그거를 처음부터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걸 우리가 이제는 이것들 당장 우리 마음을 끌지만 점점 그거를 우리가 의식적으로 줄여나가서 이상한에 속하는 거를 하려면 뭐예요? 이제부터는 결심과 주도성이 요구한다는 겁니다. 긴급하게 보이는 활동에 대해서 그게 그죠? 긴급하게 보이는 활동이 일상한, 삼상한에 들어가는 거라도 예방을 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시간 관리를 보면 돈 관리도 알 수가 있죠. 그죠? 내가 지금 한 달에 뭐, 10,000원도 저축을 못 하면서, 우습게 보면 안 되죠. 그죠? 티끌마다. 이것도 못 하면서 남의 경주사에 막 허세를 부리면서, 했다는 거, 이런 거. 이런 건 전부 다 뭐예요? 전혀 이상한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천이나 자제력이 부족이라고 하지만 알지만 내가 실천하지 못했다. 자제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은 그런 인내심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심 원칙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사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통 때 나는 인심이 좋은 사람이야. 인정받고 싶어갖고 뭐예요? 내가 원칙도 없이 그냥 남에게 뭐 선심을 쓴다. 오늘 식사 내가 낼게. 한 통 낼게. 뭐 이렇게. 그렇게 되면 뭐예요?
중심적인 돈을 쓰는데도 시간 그런 원칙이 없으니까 뭐예요? 당장은 그날 회식 자리에서 인정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실속이 없는 사람이라 허풍장이로밖에 안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무 실천을 못한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그 밑바닥에는 근본 원칙이 부족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돈이든 시간이든 내가 내 인생의 그런 원칙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 그죠? 그게 근본 바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천하는데. 독립의지만 갖고는 그 생활 중심의 영향을 극복할 때 효과적으로 자기 자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만 한다. 뭘 해야만 한다. 이런 결심만 가지고는 자기 자제를 못해요. 그러려면은 자제를 하려면 뭐죠? 생활의 중심이 되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정말 우리가 때때로 내 마음이 느슨해질 때마다 내 삶의 인생의 의미가 뭔가 뭐 사이버 대학 다니고 직장 다니고 시간과 돈 다 부족한데 이럴 때 내 의지만 갖고 되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가 필요하고 선후배가 필요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의 의미.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공부가 다가 아니고 사이버 대학의 학위만이 아니고 뭐죠? 내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그죠?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데 그 속에 이게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이 있는 목표를 세우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세우면 뭐예요? 어떤 게 먼저 중요한지 순서를 제시해 주죠. 그죠? 그렇지만 올 한 해 어떤 일을 맨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순서를 정하지만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것인지 그 일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는 빠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성은 중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위기를 관리할 때는 좋은데 앞날을 내다보고 비전을 세울 때는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또 역할을 균형 있게 관리하지 못하고 현실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루 계획을 수립할 때 너무나 많은 계획을 하면 좌절감이 생기죠. 저녁에 돌아보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기를 포기하고 사상한 그냥 뭐 당장 재밌게 뭐 그냥 어디 뭐 노래방 가서 논다든지 이렇게 이거하고 하루를 계획할 때도 이렇게 그죠? 너무 우선순위만 중시하다 보면은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서 많은 걸 계획하죠. 그죠? 결국은 지키지도 못했다는 좌절감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인생 관리에서 이상한 당장은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걸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예방을 하려면은 하루 위주로 계획을 하면 좌절하기 쉽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걸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건전하게 원칙을 세우고 자기 사명을 따르면서 급한 일에도 초점을 맞추고 앞날의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균형을 유지하는 거. 그러려면은 어때요? 원칙에 입각한 그런 목표를 세우고, 그죠? 이 기본을 먼저 튼실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원칙으로서 일단 일치성. 그죠? 우리가 그러려면 이제 뿌리를 든든하게 원칙을 세우려면은 나의 비전과 사명 사이. 나의 비전은 조금 인생의 큰 목표고 사명은 뭐예요? 사이버 대학 공부한다든지 이렇게 거기에 초점을 두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비전과 사명, 또 나의 역할과 목표, 또 우선순위와 계획, 또 욕망과 나의 조절 이런 거에 조화와 통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과의 균형이 있고 이상한 위주라는 거는 하루 계획은 너무나 빠듯해서 좌절을 가져오는데 일주일 단위 계획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내 욕심만 부리지 말고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 거. 그리고 내 스타일과 필요한 거, 특수한 사정. 그러니까 사이버 대학 다니는 동안은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걸 어떻게 정해야 될까. 그런 융통성도 있어야 되고 또 휴대 가능성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그런 원칙들을 중간중간 비교 검토하고 잘 하고 있는지 체크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내 역할이 뭔지 분명하게 돌아보고 목표를 선택해서 장기 목표랑 연결을 시키고 일정 계획은 주로 일주일 단위로 주간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일주일 계획을 매일매일 또 실천할 때는 너무 왼쪽 뇌 가지고 빠듯하게만 하지 말고 오른쪽 뇌로 하루 일정을 빠듯하게만 하지 말고 또 오른쪽 뇌로 그 감각적으로 이런 건 좀 빼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일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효과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녀 지도를 할 때 그죠 효율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아들 고3이니까 뭐 쉬는 시간 다 없애야 될 것 같지만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감은 자녀 지도하다 좌절되는 거는 지나친 기대에서 온다는 거.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맞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 일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고려하라는 겁니다. 높은 가치에 대한 언행일치가 되도록 일정 계획을 하고 상황에 맞게 사람에 맞게 융통성을 갖고 하면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못 세우면 어때요? 나는 못했다는 후회라는 죄의식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4세대 시간 관리는 뭐예요? 사람을 위주로 원칙을 짜라는 거죠. 너무 효율만, 능률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나에게 효과가 있는지 바로 나부터, 우리 자신부터 한번 그 삶의 의미를 깨닫고 원칙을 돌아보고 그걸 바탕으로 매일의 그런 방향을 잡으시고요. 그 밑바닥에는 원칙 중심과 양심, 나의 사명과 역할, 일주일 단위의 계획, 또 그 안에서 바로 하루하루의 계획을 되돌아보시라는 것이죠. 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큰 목표와 주간 계획과 하루의 계획을 한번 구분을 하시고 그래야만 좀 여유가 생기겠죠. 24시간은 누구나 똑같지만 그거를 당장의 일에만 쓰면 다급해진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 문제들을 풀어보시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